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의 대통령이 주재했다죠?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라는 이름의 회의였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또 특히 언론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좀 일제 식민 통치와 연관지어서 설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일제 강점기의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 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칼찬 순사라는 말처럼 이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올해는 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검찰하고 경찰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늘 회의에서 기관별 보고 및 토론 이런 것도 진행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좀 검경 문제를 언급을 한 걸 보면 예. 아직도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이 뭐죠? 일단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도입 이런 거가 남았다는 건데요. 예. 두 사안 모두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이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무늬만 자치경찰제에 불과하다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언론 보도들을 쭉 보면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야당 의원들한테 검찰이 이 자기들 입장이 담긴 문서를 뭐 따로 배포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치경찰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검찰 얘기는 최소한 경찰서 단위부터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이 돼야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은 뭐 지구대나 파출소 단위에서 뭐 이 지자체의 권한을 이관하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수사권까지 경찰에 주게 되면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인데 그런데 또 검찰의 어떤 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실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행정경찰,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분리 이런 것들을 함께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지금처럼이 아니라 더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충족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뭐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뭐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과제가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좀 이런 이견을 좀 정리하려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오늘 공수처 도입 문제도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에 관한 언급도 또 따로 했는데요. 이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방안의 어떤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의 권력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 사정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뭐 공수처 도입 논의를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전히 불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튼 제도적으로 매듭이 지어지려면 법을 바꿔야 되니까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맥락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또 대통령이 일제시대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게 또 사실인데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갈지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갈 때 이제 지나고 나면 물이 다시 합쳐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국회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회가 법안 통과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익히 알려졌듯이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이제 공수처 도입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이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슨 절충안 같은 건 없어요? 오늘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또 언급한 내용들이 같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제 대신에 예를 들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통합한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좀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뭐 별 효과는 없었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절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도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뭐 그 점에서는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논의를 좀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점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사개특위 더 지켜보고요.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위산업입니다. 그 대전 한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2분쯤에 이 대전 유성구의 외삼동 한화대전사업장 공장에서 이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경찰은 이곳으로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사고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CCTV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이 작업 영상까지 확인을 해서 예. 이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매뉴얼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5월에도 폭발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서 더 문제인데, 근데 여기가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도무기 체계 등에 들어가는 뭐 로켓 추진체 이런 것과 관련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국가 보안 시설로 구분이 돼서 정보가 제한되는 등의 어떤 그런 이제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이 지적이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에 사측이 방위산업이라는 이유로 뭐 언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노동상권도 제약하고 있어서 청년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지적을 하면서 전국에 지금 산재에 있는 방산업체나 핵시설 등의 어떤 국가 보안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되고 이걸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방위산업체니까 국가 보안시설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비밀로 해야 할 건 정말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게 비밀이지. 그렇죠. 거기 노동 환경이 비밀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